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주 보문단지 옆에 있는 천군리 사지입니다. 저 멀리 보문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을 모방해서 만든 현대식의 탑이 이렇게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 보문단지인데요. 이 보문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바로 현재 쌍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이 천군리 사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당시 무너져 있던 탑들을 복원을 현재와 같이 해놓은 모습입니다. 당시 발굴도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통일신라 시대 때 전형적인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이 높았던 그런 사찰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은 1939년에 탑을 복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리건판 사진도 일부 남아 있는데요. 바로 지금 저 탑 사이로 보이는 곳이 경주 시가지고요. 이 경주 시내에서 보문단지를 지나서 바로 저 산 너머로 가면 바로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길목에 이와 같이 천군리 사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천군리 사지에 있는 이 쌍탑은 당시 이 사찰의 격이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석탑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반기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석탑이죠. 그러니까 백제 신라 초반기의 석탑들 중에 특히 신라 석탑이 바로 분황사에서 감은사, 그 다음에 고선사, 그리고 경주 나원리 이런 식으로 발전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이 천군리 사지도 신라시대 석탑 중에 신라 중대 752년경에 건립된 불국사 3층 석탑이 만들어지는 그런 석탑의 어떤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또 신라시대 대규모의 석탑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신라식 석탑이 만들어지는 그런 초창기의 모습을 이 천군리 사지에 있는 쌍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쌍탑으로 만드는 그러한 전통도 감은사지에서 계승되면서 통일신라 시대에 지속적으로 쌍탑을 건립하는 그런 가람 배치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사지이자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석탑이 동탑인데요. 반대편에 서탑인데, 동탑의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지만 석탑의 상륜부는 현재 노반과 복발이 남아있죠. 그래서 동탑보다 석탑이 상륜부가 일부 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노반과 복발이 현재 올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 노반과 복발이 석탑일 가능성은 높지만 딱 석탑 거라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 천군리 사지 3층 석탑 3구에 돌로 만들어진 노반과 복발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추가적으로 남원 실상사와 유사한 그런 상륜부가 올려졌었을 걸로 보입니다. 동탑을 보면 기단부 부재들이 상당히 크고요. 또 2층 기단이죠. 전형적인 2층 기단입니다. 석탑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나 신라 석탑을 좀 본 사람들은 아마 보자마자 이 대표적인 신라시대 초창기의 석탑이구나 느낌이 올 겁니다. 기단부 모습인데 높게 이와 같이 탑의 외곽에 탑구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기단부를 견고하게 지탱시키기 위한 지대석 외곽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석형 석재로 깔고요. 그 위에 하층 기단을 올렸는데, 이 하층 기단의 지대석과 면석, 갑석, 그러니까 하대갑석인데요. 이 부분을 부재를 같은 돌로 하냐 다른 돌로 하냐, 이런 취석 수법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같은 돌로 다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대석, 면석, 상대석을 같은 돌로 이렇게 취석을 했다는 점이 좀 독특합니다. 상대갑석을 같은 돌로 하거나 지대석을 다른 돌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좌우에 우주가 있고 한가운데 탱주가 두 군데 세워져 있네요. 초창기 전형적인 석탑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위에 수평적인 하대갑석의 상면을 새기고, 그 다음에 호형 각형이 아주 높은 그런 괴임단을 마련했습니다. 전형적인 신라 초기에, 통신라 초기의 석탑의 괴임단 모습이죠. 가문사지나 고선사지, 그리고 불국사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면석을 올렸는데 상당히 높게 올렸고 안정감 있게 올렸죠. 그리고 상대 갑석의 부연과 갑석면의 높이도 상당히 높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높이로 거의 처리를 했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통신라 초기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8세기 전반기 석탑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상면도 수평되게 상대갑석을 치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 고려 시대가 되면 경사지게 치석을 하죠. 상당히 낙수를 고려하는 그런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라 초기에는 이와 같이 경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수평으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면에 각형의 탑신 개임을 두었고요. 그 위에 아주 큰 일진 탑신을 한돌로 마련했죠. 이걸 한돌로 마련한다는 게 대단한 공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옥계석을 놓았는데 파손이 되었지만 옥계 받침이나 첨화면, 그 다음에 낙수면 다 깔끔하고 아주 정연한 치석수법을 보이고 있죠. 신라식 석탑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옥계 받침이 있는데요. 옥계 받침의 면이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 직각 부분을 신라 사람들은 아주 정교하게 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90도가 되도록 깎는데, 조금 더 시대가 떨어지면 저 부분을 좀 완화되거나 느슨하게 깎죠. 그래서 이제 직각이 되긴 하지만 직각면이 정연한 그런 마무리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라는 아주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게 신라 장인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신라 장인들은 아주 깔끔하고 정연한 그런 그리고 직선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돌을 다룰 때 선호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신라 장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 석탑을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뭔가 직선적인 느낌, 그리고 아주 정연한 느낌,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 아니라 마무리를 잘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바로 신라 석탑이죠. 옥계석의 하부 받침을 보면 아주 신라 석탑의 특징이 그대로 보이죠. 옥계 받침의 부분을 고려 석탑과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신라 석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역각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바로 직각과 수평, 그리고 정확하게 각을 주는 아주 정연한 시석수법을 적용을 했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만큼 신라 사람들은 조각을 할 때, 돌을 다듬을 때 명확하게 마무리를 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동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신라 석탑들은 딱 보면 마치 공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에 의해서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석탑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석탑은 좀 그렇지 않죠. 왠지 모르게 정식보다는 방정식보다는 비공식,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느낌을 드는 게 이제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라 석탑은 딱 보면 이거 공식에 의해서 마치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석탑이 바로 신라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탑의 기단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층 탑신부, 그 다음에 2층 탑신, 3층 탑신, 서로 다른 돌로 치석을 해서 결구를 했죠. 그만큼 신앙심이 강했고 초창기에 만들어진 석탑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오면 조금 달라지죠. 부재가 같은 돌 치석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완화되는 듯한 어떤 문화적 경향이 완화되는, 이완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고려시대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탑이고요. 바로 이게 서탑입니다. 뭐 서탑도 동일한 조형 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장인에 의해서 아마 취석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쌍탑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설계상의 차이점은 아니고 아마 치석이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중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청군리 쌍탑도 자세히 보면 기단부 하대갑석의 괴임이랄지 옥계석의 낙수면과 합각부의 처리, 이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다른 시기나 또는 다른 장인에 의해서 설계 시공되었다기보다는 아마 같은 시기에 설계 시공되었는데 돌을 다듬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기계로 뭔가를 만든다고 해도 약간의 차이점이 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사람의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거의 같은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게 당시 신라 장인들이 돌을 다루는 솜씨가 대단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단부 모습인데요. 아주 깔끔하고 정연한 그런 느낌이죠. 마치 수학의 공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비례가 아주 잘 맞고 체감도 아주 잘 된 안정감 있는 구도를 보이는 게 신라 석탑의 특징이죠. 기단부 모습인데요. 뭐 어떤 수학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신라 석탑을 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탑과 유사한 그런 양식을 보이고 있죠. 뭐 부분적으로 보수된 부분도 있지만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석탑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부분 파손된 부분이 있죠. 불규칙적이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석탑, 소위 말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석탑들은 파손된 부분들이 규칙적이거나 일률적입니다. 그건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됐다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석탑을 볼 때 그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석탑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붕괴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국에서 이 부분이 파손됐는데 아마 저 부분에 이제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게받침,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층 옥회석 같은 경우는 풍탁을 달았던 두 개의 홈이 양쪽으로 있네요. 아마 저곳에 쇠를 넣어서 아래쪽으로 풍탁을 달았을 걸로 보입니다. 기단부 모습인데요. 이게 서탑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쪽에 당시 청군리 사지에서 활용한 초석도 있네요. 원형 주자가 잘 마련된, 이게 초석이 올라갔죠. 기둥이 올라가서 잘 마련된 그런 초석입니다. 여러가지 사각형 초석 위에 원형 주자를 마련한 초석들이 일반적으로 통일시대 때 많이 활용된 그런 초석들입니다. 상당히 시대가 올라가는 초석들이죠. 뭐 저런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청군리 사지에 있는 동서 쌍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석탑이 발전한 시기, 그러니까 뭐 8세기 전반경에 만들어진 그런 석탑으로 추정되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본격적으로 석탑이 만들어진 초반기에 우리나라 석탑 문화를 어떤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큰 석탑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청군리 쌍탑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 장인들이 이 석탑을 만들 때 얼마나 공을 들였고, 또 신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석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봤는지, 그리고 이 석탑이 있었던 신라 시대로 되돌아가서 그 신라 속에서 우리가 이 석탑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이 석탑에 대한 어떤 역사와 문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되새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시각과 감성으로 이 석탑을 보는 게 아니라 신라 시대로 돌아가서 신라인의 감성과 시대적 감각으로 이 석탑을 봐야 올바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석탑을 볼 때는 항상 내가 신라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보기를 기원합니다.